법원 민국이 안 지우고 뭐 했니? 됐다 내가 줄게. 앉아있어. 초코파이 이거는 지워야지. 7번 한번 이상 지운 사람들은 잘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져야 그런 광고는 많이 지웠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건축법에서 7문제 나오는데 많으면 3문제 정도를 진짜 벗어나서 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면 돼요. 건축법 7개 다 맞히는 게 아니고 주택법은 오히려 7개 중에 5개 맞출 수 있지만 건축법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건축을 확실히 나누죠. 매년 보면 아예 못 푸는 것, 쉬운 것. 용도 변경만 살짝 비틀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배운대로 풀면 쉬워. 아니면 못 푸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는 건 서너 개는 맞추고 가야 된다. 건축물 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대놓고 뭐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도 포함하는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할 때 있지요. 그 전에 이제 요거 고층 건축물하고 초고층은 외우면 되니까 30층 이상 이거 나 막판에 이런 거 확인해야 돼요. 120m 이상이면 고층, 50층 이상 이거 나 200m 이상이면 초고층 같은 거고. 그러면서 이번에 왜 9월달인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온 거 풀어줬잖아요. 동령 2주차. 동령 2주차 나온 게 이번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온 거라고. 중복되니까. 나올 때, 문화재, 철도, 박스 2개,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 그 문화재가 이제 문화유산으로, 여기는 문화유산으로 국토개혁법은 국가유산으로 바뀌었고, 여기 지정돼 있거나 임시로 지정돼 있던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임시로 지정했던 명성으로 임시 지정했던 자연유산 지정했던 이런 것들은 건축법 중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하고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보행자시설, 급유, 급수, 급탄 설비는 건축법 중에 하지 않는다. 그건 쉬워요. 그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런 표현들을 알아놔야 돼요.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근데 컨테이너 창고를 이용할 때 공장 용도로 쓰는 건물에 부속돼서 지을 때만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 용도가 아닌 용도로 해서 그걸 살짝 바꿔서 이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낸다. 하도 쉬운 거니까. 하도 쉬운 그래서 이제 요령도 하나 알려주는데 모르는 문제가 떴는데 오지 선다 중에 그 중에 한 개가 가로 붙은 게 꼬랑지가 있어. 그 괄호 속에 거 보면 이 괄호 속에 걸 반대로 제외한다, 포함한다, 바꿔서 낸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5개 지문 중에 모르겠는데 하나가 부정적 표현으로 할 수 없다, 안 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거 찍으려면 그런 거 찍으라고. 그런 거 찍으셔야 돼요. 찍는 문제 나오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만 집중하면 괜찮다는 거. 그래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든가 임시 지정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주택이 아니고 공장으로 서는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 부속돼서 이용할 때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 그 다음에 이런 건 뭐 더 뭐 용도 이런 건 뭐 꼭 읽어보면 되고. 읽어야 돼. 진짜 읽어야 돼요, 여러분. 공작물 나오면 옹벽 담장은 몇 미터 넘을 때? 2미터. 옹담이 2개. 광고판, 광고탑, 모든 탑은 4미터. 태양에너지 5미터. 굴뚝, 철탑 6미터. 고가수조 8미터 넘는 거. 넘는 겁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8미터 이하. 지하 대표는 30 정도 넘을 때 이런 거 주는 거 주는 문제 나와요.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건축에는 이전도 포함되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뭐 개축, 재축은 알잖아요. 천재지변 재해로 멸실해서 그러면 재축. 철거 해체하고 하면 개축. 개축, 재축하면서 규모가 증가되면 신축.
증축이란 말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뭐하는 것? 늘리는 것. 이전은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내력벽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시로 옮기는 것. 포인트,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주요 구조부 내기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아닌 건 제외되고. 그 다음에 대수선 들어가면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는 것도 대수선이지만 수선 변경은 내력벽 얼마 이상 할 때나. 그렇지.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해체는 다 대수선.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 할 때만. 그런 거 딱 30, 334 외워놓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허가 신고는 시장운수 구청장. A광역시 B구, A도 B시 나오면 무조건 시장운수 구청장. 건축법은 무조건 시장운수 구청장. 국토법에는 시장운수 구청장 나오면 안 돼. 6개 특별, 특광, 특특 시장운수. 건축법 시장운수 구청장. 9개 시설군에서 밑으로 가면 신고, 위로 가면 허가. 같은 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시군구에 가서 건축물의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한다. 30가지 세부 용도끼리 변경은 대장 변경 신청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9개 시설군 아니까 이건 뭐 지금 뭐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용도 변경에 허가나 신고 대상이라는 것은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더라도 얼마 이상이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새로운 용도로 사용 승인 받아라. 그러면 대장 변경 신청 대상일 때는 1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사용 승인 안 받지. 사용 승인 받으라.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바뀔 때 그러면 허가나 신고 대상일 때만. 그 외에는 사용 승인 안 받는 거야.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는 것. 이건 허가 대상일 때만. 허가 대상일 때만. 콜? 자산 전문, 영교 건축 그 밖에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 등 시설군은 어떤 거? 공장, 창고, 운수, 위험물, 자원순환, 그 다음에 장례 치르고, 묘지. 맞죠? 사전 결정은 여러분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좀 잡아 놓을게. 이거. 모든 게 허가권자니까. 원칙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빼고 나면 시장, 군수 좀 띄었다가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그 외 도에서는 시장, 군수.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로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도 허가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안에 몇 층 이상? 21층 이상을 짓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지을 때는 특별시 광역시에 간다. 그게 10만 21층 그런 말 안 나오면 무조건 구청장. 그러면서 특별시 광역시 외의 시군에서 얘가 21층 이상 10만 이상 허가할 때는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 사전 승인. 그 허가권자 딱 이건 잡아놔야 돼. 따라서 사전 결정 신청은 허가권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군수나 구청장한테. 사전 결정 신청을 해서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몇 년 내? 뭘 신청? 건축허가 신청하고 안 하면 사전 결정 이렇게 없어지고.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계산 농하 받은 것으로 본다. 그죠? 걔가 뭐요?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단 보전 산지는 도시 되겠으면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 외지는 따로 받아야 된다. 다 어디서 기어 나와요. 대답 다 한다니까. 뭔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깜깜했는데 자꾸 슬금슬금 나와. 그래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지어서 문란시켜서 돈 벌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한 번에 설명할 테니까 이거 허가를 하지 말라고 건축허가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굴 제한한다?
허가권자의 허가를 못하게 제한하거나 착공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허가권자한테 가서 허가 주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아래 것들 시장 운수 구청장한테 가서 하지마 라고 제안할 수 있다. 시군구에 건축허가를 못하게 제안했으면 장관 찾아가서 보고하고 너무하고만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한기간 몇 년? 2년. 연장? 1년. 이렇게 딱 정리해놔야 돼요. 응용이 돼야 돼요. 응용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착공을 제한. 주무부 장관이 제한하는 게 아니고 주무부 장관이 요청. 국토관리상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누가 요청 들으면 주무부 장관이 누구요? 국방부 장관, 문체부 장관, 환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 얘들 얘기하는 거야. 주무부 장관이 제한한다는 게 아니잖아. 주무부 장관은 건물 못 짓게 하고 싶으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뭐 하면 된다. 요청해서 야가 가서 하지 마. 제한. 시 도지사는 아래 것들 시군구청장한테 하지 마. 할 수 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부천시장의 건축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지 않니? 경기도지사는 부천시장한테 가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은 구로구청장 너 허가하지 말라고, 인천시장은 남동구청장 허가하지 말라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안에 있는 시장군수한테 허가하지 말라고 제안할 수 있다. 콜? 네. 잘못했더니 금방 인정하잖아. 제한기간 몇 년? 2년. 1회 하나요. 1년 연장할 수? 이런 거 이제 나오면 실수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낼 때 되게 표가 나. 3년, 2년 연장 이런 식으로 되게 표가 나요. 자연환경 수질을 보기 위해서 도지사가 여기 지금 그 사전 승인 받는 거 있잖아요. 이 시장 운수가 사전 승인 받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21층 이상을 허가하거나 연면적 합계 공장 창고는 제외하고 그거 빠졌네. 공장 창고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하려고 지정했을 때 하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들어가야 되고 위락, 숙박, 아파트, 고깃집, 오피스텔 5개 중에 하나. 이거는 위락, 숙박, 몇 층 관계없이 이런 목적이 따라 다르다는 거. 이 셋 중에 하나 허가할 때 도지사에게 뭘 받고? 사전 승인. 건축 신고를 하면 몇 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져요? 1년. 연장은? 건축허가 받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힘이 없잖아요, 목소리에. 건축허가 취소는 하여야 한다. 주택법 들어가면 임의적 취소입니다만은 이제 신고 대상이 나오잖아. 신고 대상이 나오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 그다음 중요한 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외 지역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물 지을 때 200 미만, 3층 미만. 그 다음 200, 3층 미만 건물의 대수선. 연면적 합계 180, 2층 건물 대수선 이렇게. 그 다음에 단순 수선, 내력벽 30 이상 수선,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물 지을 때. 높이 3m, 아니 3층이 아니고 3m 이하까지 높일 때 신고. 그 다음에 공장 지을 때 2층 500 이하 공장, 2층 이하이고 면적 500 이하 공장. 그 다음 시골 원면적 안에 축사 작물 재배사는 400, 창고는 반토막 200 이하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신고. 얼추 될 거다 하는 거. 관리농림 자연환경,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외 지역에서 200제곱미터 이거나가 아니고 이거 3층 미만 건물 지을 때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물의 대수선도 신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물 짓거나 이때 신고. 공장 2층 500 이하 공장. 3m 이하로 증축할 때도 신고.
신고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1년. 연장 1년. 토럴 2년. 아, 뉴욕 발음하면 또 못 알아듣네. 토탈 2년. 뉴욕 사람도 토럴 2년. 배터리가 아니라 그랬죠. 배터리. 영어 되잖아요.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매도 청구. 우리한테 팔아라 하는 것은 다 공시지가다, 시가다. 시가. 몇 개월 이상 협의? 건축법에도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물이나 대지의 공유자 중에 건물 진흥에 동의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 공유 지분을 시가로 팔으라고 한다고. 그 전에 몇 개월 이상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너가 서장 남천동 살제 그거 영화에 보셨죠? 네. 그거 3개월 이상 협의하고. 건축허가 받고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하여야 한다. 연장 1년. 안전관리 예치금은 1000 이상 건물 지을 때 공사비 몇 프로? 1%. 빈칸으로 나온 거 기억나죠? 박스 처리해가지고. 기출문제. 안전관리 예치금. 그 다음에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 여기에 이제 용도 변경 관련돼서 케이스 문제 나올 때 섞어서 나왔거든.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란 말 나왔잖아요. 200, 3층 미만 건물의 대수선은 신고하잖아. 따라서 이런 경우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그 3층짜리 건물의 대수선 건축사가 해야지. 200, 3층 미만이니까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 200 이상이 3층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하고 대수선 공사해야지. 어려운 질문이지. 자, 우리 건축법은 허가 신고하고 다 지었다. 사용 검사가 아니고 사용 승인. 아까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는 게 있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200 초과하는 건물 지을 때 부과받은 거. 사용 승인이거든. 그래서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하면 며칠 내 검사하고 7일 내 검사하고 교부해 준단 말이야. 임시 사용 승인 기간 몇 년? 2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연장할 수도 있고.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다 지었다는 얘기지. 이 건물이 7층짜리인데 부천시로부터 건축가로부터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부천시 담당 공무원이 나올 거 아니야. 사용 승인 신청 들어가면 담당 공무원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자 전기도 켜보고 다 할 거 아니야. 이 전기는 한전 소속이지. 가스가 연결되면 가스 공사고. 그래서 관련 부처에 공문을 다 보내. 소방서, 한전, 가스 다 보내. 와서 여기 모든 건축허가 신청할 때 들어간 전기비 뭐니 다 이것이 적법한지 확인해달라. 소방서가 만약에 필 도장 안 찍어주잖아요. 사용 승인서 교부 안 해줘요. 그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사용 승인 받은 건축주가 건물 쓸 때 저 엘리베이터는 행안부가 관할이거든. 엘리베이터 쓸 때, 전기 킬 때, 가스 쓸 때, 환풍기 돌릴 때 개별법마다 인허가 신고를 따로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사용 승인을 받으면 관련 법에 따른 걸 다 받은 것으로 본다. 왜? 관련 부처에서 다 도장 오케이 했으니까 사용 승인 교부해 주겠지. 따라서 사용 승인 받으면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수질 오염물질 배출 시설 가동 개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승강기 안전점검 따로 안 해도 돼요. 전기 사용 검사 안 해도 돼요. 들어가서 바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받아야 한다 그러면 안 돼. 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건축물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된다. 뭐 예외 있다, 괜찮다. 조경 나오죠, 조경. 대지가 얼마 이상? 그새 또 다 잊어먹었잖아. 대지가 200입니다. 연면적이 아니고. 조경하고 공개공지는 땅에다가 하는 거잖아. 대지가 얼마 이상이면 200.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데 그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게 띠리리리 나오잖아요. 녹지 지역에 건물 지을 때.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도시 외 지역에 지을 때. 염분 함유, 대지 축사, 가설 건축물 적용할 필요가 없다. 공장 나오면 공장 지을 대지가 5,000 미만, 공장 크기가 1,500 미만, 산업 단지 안에 공장 지을 때 적용 안 해도 된다. 물류시설은 1,500 미만이면 안 해도 되는데 주거나 상업적이라면 적용을 해야 돼. 옥상에 적용하면 옥상 적용한 면적의 3분의 1을 대지 적용한 걸로 인정받는데 그 3분의 2가
대지 적용한 면적 50% 초과할 수는 없다. 요거 주의해야 돼요.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은 적용 안 해도 되지만 1500 미만도 어디에서는 주거 상업지역에 있다면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 공개공직은 뭐 겁나게 작년도 나왔는데 그 문종이하고 판운수기하고 나쁜친구 업무시설, 문화집회 종교시설 짓거나 판매시설도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고 숙박시설, 이거 관광 호텔, 성당, 예술 전당,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업무시설, 시청 청사 같은 거 지을 때.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 5천 이상으로 얘들을 일준, 상준. 여기 없네. 일반 주거, 준주거, 모든 상업지역, 준, 공업지역 안에 지을 때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한 만큼 의자 같은 거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공개공지 설치하면 뭘 완화해 준다? 위로 가는 거예요. 건폐율 아니에요? 1.5배 완화해 주잖아. 여기 있네. 높이 용적률 20% 완화합니다. 1.2배? 그 다음에 연간 60일 내 기간 동안 문화행사 판촉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 건축서는 작년에 나왔잖아요. 기출문제가 지금쯤은 여러분 최근 기출문제 법 과목은 한 3, 4년치가 쫙 기억나야 되는데 진정한 국가고시 수험생이라면 아직까지 도로라는 것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되고 너비가 4m 이상 도로이며 예정도로도 도로로 인정한다. 그 도로의 대지는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그러면서 연면적 합계 2천 이상 건물, 공장은 얼마? 이런 거 외워놔야 돼요. 3천 이상이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건축선 있죠, 건축선. 여러분 이렇게 문장 보면 소요너비 못 미친 너비 도로이면 그 중심선 나오면 소요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후퇴한 선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경사지하층 그림이 기억나죠, 이거다. 등이 있으면 그 경사지등 있는 쪽 도로의 경계선에서 그러면 소요 너비만큼. 그 도로의 중심선 나오면 2분의 1. 소요 너비만큼. 수평거리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고. 이 두 케이스의 경우에는 물러난 만큼은 대지면적 포함한다, 제외한다? 대지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알아야지, 이런 걸.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서 4m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강제 지정 건축선. 강제로 지정했을 때 그 후퇴된 부분은 대지면적 포함을 한다. 대지면적 포함하지. 도로 모퉁이에 건축선 제한받는 거 있죠. 가각전제. 그건 6846, 6846 언제 할 거요. 그래서 도로 모퉁이에 가각전제 받은 그 모퉁이에 건축선 제한받은 부분은 대지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강제를 정했을 때는 대지면적 포함한다.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거 수직면 넘어가지 마라. 지표 아래 부분은 괜찮다. 전체 쫙 훑어 놓으면 이런 거 나오면 거의 실수 안 합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된다. 4.5m 넘는 부분은 괜찮다. 제가 작년에 시험 보기 이틀 전에 공법 정리 한번 싹 하고 갔으면 합격자 많았을 텐데 작년에 안 했거든요. 작년에는 이틀 전에 안 했지,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는 목소리가 벌써 불만 받아간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왜 안 했니? 이렇게. 옥상광장은 몇 층 이상? 옥상광장. 근데 전시장이나 동식물원도 피난광장 설치해야 돼? 코뿔 소야 올라가라. 이거 동영 나온 거 알죠, 이거? 그렇지. 그래서 옥상광장 5층만 해도 되지만 혹시나 전시장, 동식물원 이말 나오면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걔들은 옥상광장 피난용도 안 해도 되지. 난간 높이가 얼마? 그래서 1m 높이로 난간 설치했다. 건축법 저촉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저촉하지. 저촉을 하지. 건축법 위반이지. 난간을 1m로 설치하면 건축법 위반이지. 얼마 이상? 1.2. 헬리포트 11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 합계 10,000 이상일 때 헬기장 표시. 자,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면
피난 안전구역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가 됩니다. 높이 혹시 이거 맞지? 높이 제한이 혹시 나오면 여러분 저 전용 주거 있죠?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모든 건물 지을 때 무슨 방향? 전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로부터 이쪽으로 뛰는 제한받는 게 모든 건물이잖아. 10m 넘어가면 높이 2분의 1, 아니면 1.5m 뛰는 거. 그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안에서는 모든 건물 지을 때 전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로부터 일정 거리 뛰어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안에서는 모든 건물 지을 때.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외에서는 공동주택 지을 때만 일종은 제한받는 거예요. 공동주택 지을 때라도 어디 제외하고 중심상업하고 일반 상업지역은 제외하고 중일 제외. 자,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 지을 때 일조권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유통상업은 아예 못 지으니까 대상이 안 되고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 지을 때 일조권 적용을 받습니다. 약간 완화할 뿐이지. 자, 중심상업,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아파트 지을 때 일조권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하층, 아직도 못 외우는 지하층. 지하층의 주어가 뭐요?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에 있대요?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인데 지하층의 목적, 층수 산정할 때,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은 제외된다. 오케이? 그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3개 층이 있어도 층수 용적률은 전부 다 빼. 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 용적률은 대지 면적의 면적. 이때 지하층하고 지상층, 필로티, 주차장 빼고. 그러면 건축 면적은 건축물이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기둥만 된 건물은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하고. 자,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1m 이하 있는 높이에 있는 그런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것들, 지상층에 일반 차량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 차량 통로는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벽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건물 나오면 지붕 끝에서 몇 미터? 1m. 호태한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이 바닥. 그러니까 지붕 벽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건물 나오면 1m만 내오면 되지. 건축물 노대는 몇 미터? 1.2? 1.5지.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한다. 뭐 적어놓은 개념도. 필로티로 지었다. 그것이 만약에, 자, 여기 주의할 점은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하고 공동주택인 경우라고 해야 돼. 단독주택인 경우 그러면 안 돼. 뭐 문제집 보니까 제가 올해 문제집 출판사 3군데 걸 강의했거든요. 보니까 이제 별별 문제 다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박문광 문제집 내가 썼으니까, 제가 썼으니까 뭐 특별할 게 없고, 다른 문제집 출판사 2군데를 보니까 필로티라고 쫙 해놓고, 필로티가 뭔지 알잖아, 이제.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로 쓸 때 바닥면적 산입 안 하거든. 또 공동주택으로 지을 때 15층 아파트, 지상 1층 필로티다. 그 공동주택이라면 바닥면적 산입하지 않는데 단독주택에서는 산입한다라고 반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단독주택이라도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차량 통행이 이용된다. 그러면 산입하지 않지. 그런 목적으로 아닌데 누가 그걸 설치하겠어. 그러죠? 거의 필요 때는 다 뺀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반대에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뻥 구멍이 뚫려버리는데, 그래서 필로티로 지었다. 지상 1층을 기둥만 설치해서 그 필로티를 공중의 통행 공간으로 쓴다든가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로 쓴다든가 아니면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공동주택 말고 일반 건물은 1층 필로티로 지었을 때는 이 셋 중에 하나에 쓸 때만 바닥 면적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닥 면적 포함된다는 얘기지. 공동주택에는 지상 1층 필로티가 무조건 다 빼는 거지. 오케이? 네. 이것도 건축물 리모델할 때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로 해서 외벽에 부가열 마감재 설치할 때 이 부분을 바닥 면적에 포함해야 돼, 빼야 돼? 빼줘야지.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렇게 나와도 바닥면에 산입한다라고 하면 법조문 만들 필요가 없지. 산입하지 않는다. 빼주겠다, 빼준다 이렇게. 근데 산입한다 이렇게 되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도 바닥면에 산입해야 돼, 빼줘야 돼. 장애인 데모할 때 무섭다니까요.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래야지. 당연히 그러면 산입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장애인들 보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피자 2개 시켜가지고 5쪼가리 중에 하나 하고 8쪼가리 중에 하나 하고 어디가 크냐고. 유치원생도 안다고 그랬지. 5분의 1이 크지. 그래서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막로, 옥탑 등이 있다면 그 수평적 면적, 옥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높이가 12m 넘는다면 넘는 부분만 높이 산입한다. 그럼 옥탑 등을 설치할 때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 짓고 높이가 12m 이하면 높이 산입하지 않는다. 청수에서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요거 뭐 특별하게 있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은 몇 미터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고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층고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니 주어가 나와야지. 바닥 구조체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 아랫면 아닙니다. 이 지금 읽었는 게 어느 놈이 나올 줄 알아요, 여러분. 좀만 신경 쓰면 된다니까. 쭉 나온다니까.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금방 나온 거고. 연면적은 각층 뭐에 합계? 바닥 면적 합계인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얘들 빠진다. 내가 따지 말고 지하층,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부속용 쓸 때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이런 것들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지 분할할 때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할 때 주거지역은 아무리 분할해도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60보다 작은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 상업지, 공업 150, 녹지 200.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 똑같잖아요. 그러면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해도 얼마? 60. 유통상업지역 해도 150. 중공업 해도 150. 자연녹지해도 200. 그렇게 풀어도 똑같아요. 주거지역은 분할해도 최소 면적 얼마 이상 돼야 된다? 60. 18평. 상업공업은 150. 녹지는 200. 미지정된 곳 60. 승강기 설치는 몇 층 이상? 6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층 이상 건물 지을 때 엘리베이터 둬야 되고 32m 초과하는 건물은 비상용 승강기 추가로 두고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여러분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면 송도 경제자유구역 같은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조권, 조경 이런 걸 적용하지 않고 미술작품, 주차장 설치하는 거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않는다. 통합 적용한다. 그러면서 송도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도시개발, 택지개발하는 신도시들 할 때 지정하는데 계좌, 접보, 개발, 제한구역, 자연, 공원, 접도구역, 보전, 산지 얘들은 지정하면 안 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변경되면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한 관련은 없다. 용도, 지역 지정된 거로 이건 아니다. 참으로 하자 묻고 여러분 주택법 제일 자신 있잖아요. 이거 우리 동영할 때 첫째 주 싹 정리했잖아요. 딴하고도 다 정리했고 이건 자신 만땅이지. 이거는 참으로 한잔 묻고 마지막 시간 갑니다.